안녕하세요. 정은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금융거래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소비자가 자신의 권리를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금융상품은 눈에 보이는 물건과 달리 계약의 내용과 위험이 복잡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몇 달 또는 몇 년 뒤에 드러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원금 손실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설명을 믿고 투자 상품에 가입했는데 큰 손실이 발생하거나 보험에 가입할 때 보장된다고 들었던 치료비가 실제 청구 단계에서 거절될 수 있거든요. 이때 소비자가 금융회사보다 정보와 협상력에서 불리하다고 해서 포기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금융감독원의 민원과 분쟁조정 같은 공적 절차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기관이 무엇을 돕는지, 분쟁 조정을 어떻게 신청하는지, 계약 전후에 어떤 자료를 남겨야 하는지 사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목차는요. 첫째는 금융소비자보호기관의 역할입니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서민금융진흥원 같은 곳들이 각각 어떤 문제를 다루고 있는지 구별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분쟁조정 신청 방법입니다. 금융회사에 의의를 제기하는 단계부터 상담, 신청, 사실조사, 조정안 제시, 수락까지의 전반적인 흐름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세 번째는 이런 금융 피해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 금융소비자는 어떤 행동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행동 수칙입니다. 계약서, 상품 설명서, 상담 기록, 거래 내역을 어떻게 확보하고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는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의 핵심은요, 분쟁이 생기면 무조건 소송부터 하려고 하지 말고 또 반대로 금융회사의 답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먼저 사실과 자료를 정리하고 내부 민원과 공적 분쟁 조정 절차를 단계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이겠죠? 이번 단원의 학습 목표는 보호기관과 분쟁 조정을 활용해서 나를 지키는 힘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이러한 수업을 하고 나면 여러분은 어떤 역량을 가질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 금융소비자 보호기관의 역할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관인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분쟁 조정의 신청 방법을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피해를 줄이기 위한 행동 수칙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단원의 핵심 역량은 분쟁 조정, 피해 구제, 소비자 보호, 금융 감독원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내용에 들어가 볼까요? 자, 금융 소비자들을 위한 금융 소비자 보호 기관은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금융 분쟁이 생겼어요. 여러분이 보험회사나 은행 또는 투자 금융회사들과 금융 서비스 상품을 거래하면서 서로의 의견이 맞지 않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합의가 되지 않을 때 금융 분쟁이 발생하는데요. 이런 금융 분쟁은 혼자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앞에 설명했듯이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의해서 지금 보호를 받고 있고요. 그런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의해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라고 만들어진 기관들이 엄연히 공적 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싸우려 하지 말고 대책들을 잘 알고 대응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보호와 조정이라는 게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금융회사와 소비자 사이에 다툼이 생기면 소비자가 혼자 소송하지 않아도 소비자와 금융회사 입장에서 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은요, 무료로 분쟁을 조정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지키는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용하게 잘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분쟁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와 금융회사의 사이를 중재하는 제도이고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것은 금융소비자를 지키는 기관과 제도라고 볼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잘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보호 제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혼자 억울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이해하셨죠? 자, 기관별 역할을 구분해 보겠습니다. 먼저 금융감독원은요, 은행, 증권, 보험, 카드 등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과 금융민원, 분쟁 조정을 담당하고 있고요. 대표 상담 번호는 1332입니다. 금융감독원에 있는 금융소비자보호처가 있거든요. 근데 그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융감독원 내부에서도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 따로 승격돼서 만들어졌어요. 이거는 예전보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더 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승격된 하나의 전담 조직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뭐냐면요. 접수된 금융분쟁 가운데에서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안을 심의하고 조정안을 제시하는 그런 위원회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소비자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국소비자원의 137이라는 곳에서는요. 소비자 상담센터를 통해서 전자상거래, 통신, 생활용품, 서비스 등 일반 소비자 문제의 상담과 후회 규제를 폭넓게 다루고 있고 거기에 금융서비스 분야도 다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보다는 여러분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처가 전담기구이기 때문에 금융분쟁이 생기면 먼저 금융감독원에 연락을 하시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서민금융진흥원인데요. 자, 서민금융진흥원은 불안전 판매 책임을 판단하는 기관은 아니지만 서민금융, 채무문제, 금융생활 지원 이런 것들을 상담하고 필요한 제도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금융소비자 넓게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하는 곳이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디에 어떤 도움을 청한지 대충은 아시겠죠? 자, 이런 걸 아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절반은 해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서민금융진흥원이 있다. 그리고 각각의 연락은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문제로 발생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133에 연락하시면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서요. 그러면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조정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 진행 절차를 알게 되면 훨씬 더 유용하시겠죠.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분쟁 조정은 대체로 상담, 신청, 사실조사, 조정안 제시, 수락 및 불수락의 흐름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먼저 상담이 중요하겠죠. 자, 상담은 1332 금융감독원에 1332로 먼저 상담을 하시면서 이러이런 문제로 내가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되냐? 이렇게 먼저 금융감독원과 상담을 하시는 게 필요하겠죠. 그러면 이제 금융감독원과 상담을 하시고 나서 분쟁조정 서면 신청이라는 것을 안내에 따라서 하시면 되고 이런 경우에 양측의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와 그다음에 해당 반대편의 금융회사에 이런 사실을 조사하기 위해서 양측의 자료를 확인하는 이런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겠죠. 금융회사가 만약에 이 문제를 받아들이면 바로 거기서 이제 스탑이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금융회사도 이거 금융소비자가 이렇게 분쟁조정 신청을 했는데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라고 하면 이제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리죠. 그래서 조정위가 이런 것들을 다시 조정안을 통해서 제시를 하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어떤 판단이 되잖아요. 전문가들이 만나서 이제 이런 어떤 문제들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 줘야 되냐라고 해서 어떤 경우에는 이거는 소비자의 편에 들어서 소비자에게 금융회사가 얼마를 배상하도록 하자. 또는 이거는 소비자가 너무 무리하게 요구한 것으로 인해서 금융회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되겠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할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 이제 여기서 조정안이 나오면 그러면 소비자나 금융회사는 반드시 따라야 될까요? 네, 이게 법적으로는 이게 행정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반드시 따라야 되는 건 아니에요. 대부분 수락을 하기는 하지만 난 절대 여기에 대해서 수락할 수 없어. 불복할 거야 라고 하면 이제 그 다음에는 받아들이거나 불복할 경우에는 인사소송으로 넘어가는 이러한 어떤 진행 절차를 가지게 되죠. 그렇지만 이제 가능하면 조정안이 제시되면 법적 효과와 금액, 이혼 조건 같은 것들을 검토한 후에 수락 여부를 결정하면 좋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법적으로 많은 소비자들이 민사소송으로 가게 되면 많은 법률적 비용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바로 가시는 것보다는 금융감독원의 분쟁 조정 이러한 어떤 절차 방법을 통해서 가능한 서로 협의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이 중간에서 그 역할을 해주고 무료로 또 해주기 때문에 조정안을 잘 만들어서 조정안이 잘 성립돼서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좋은 효과를 보실 수도 있어서 바로 법적인 어떤 조치를 취하기 전에 이런 분쟁 조정 신청을 하시라는 거.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 또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지 모르면은 이걸 활용을 못해요. 바로 변호사 찾거나 이제 법원으로 가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런 분쟁 조정은 소송보다 빠르고
무료이고 부담이 적다. 그래서 여러분 아는 것이 힘입니다. 반드시 주변에도 이런 일이 생기면 법적 조치보다 먼저 이러한 어떤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권해줄 수 있다면 매우 유용하겠죠. 그래서 분종 조정은 그런데 이제 생각보다 여러분 어렵지 않게 신청할 수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게 있다고 해도 막상 전화하고 상담까지는 하거든요. 그런데 무슨 서류 달라고 하고 어떤 상황이 어떻게 이루어졌냐 이렇게 조금만 요청하면 귀차니즘이 발동해요. 그래가지고 뭐 엄청난 돈의 액수가 아니면은 나 귀찮아서 못하겠다 해버리고 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소비자의 권리가 잘 실행이 될까요? 여러분 뭔가 이게 불안전 판매가 있고 금융회사가 잘못했다고 판단하면 그게 작은 거라도 금융소비자가 이건 아니야, 이거는 내가 이렇게 할 수 없어, 고쳐줘 라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소비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금융소비자 제도도 높이고 금융회사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각성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소비자들이 귀찮아하지 않고 작은 문제라고 하더라도 건의하고 이런 것들을 조정 신청 받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행동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분쟁 조정 어렵게만 생각하지 말자, 귀찮게 생각하지 말자, 어떻게 하자? 1332 상담하고 서면으로 신청하면 조정위가 조정안을 제시한다. 여러분 쉽죠? 네. 그다음에 분쟁 조정 신청의 3단계는 이제 그래서 상담하는 경우에 있어서 1332에 전화하고 서면과 온라인으로 조정 신청하고 조정안 확인 후에 수락 여부를 결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조정안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조정안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금융회사나 금융소비자가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라고 하면 조정안을 받아들인 게 되거든요. 그런데 조정안 받겠습니다 해놓고 나중에 이거 우리 못해. 만약에 금융회사가 그럴 수도 있고 소비자가 나 그거 승복 못해. 불복할 거야. 라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미 조정안을 성립해가지고 그거를 받아들였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받아들여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런 절차들이 있다는 거 반드시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분쟁 조정 신청 방법에 있어서 또 핵심이 뭐냐면요. 분쟁 조정이 소송보다 쉽고 안전하다고 생각해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수고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딱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적어도 법적 조치로 가지 않고도 비용 부담이 없고 또 신청할 수 있는 제한 자격이 있지도 않아요. 누구나 신청 가능해요. 그래서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비용 부담이 없이 무료다라는 생각. 그 다음에 오히려 소송하는 것보다 시간과 에너지가 절약되고 빠른 해결을 할 수 있다. 신속하다라는 생각. 그 다음에 이거를 그냥 아무나 그냥 이렇게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들이 분쟁조정위원회에 변호사들도 계시고 소비자 단체분들도 계시고 전문 이런 분야의 어떤 교수님들도 다 이렇게 분쟁조정위원회에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공정한 판단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이다. 이런 어떤 무료, 신속, 전문성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분쟁 조정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분쟁 유형별로 사례와 대응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분쟁 유형에 따라서 도움 받을 곳이 조금씩 다를 수 있거든요. 이 내용도 한번 알아둘까요? 왜냐하면 내 분쟁이 어떤 유형인지를 알면 맞는 창구로 빠르게 갈 수 있잖아요. 다른 데 돌아가서 전화하면 또 여기로 해라, 여기로 해라, 여기로 해라 이럴 수 있기 때문에 내 분쟁이 어떤 유형인지 여러분이 아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신속한 청구의 어떤 프로세스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째, 불안전 판매입니다. 투자 경험이 거의 없는 대학생에게 원금 손실 가능성이 큰 상품을 충분하게 설명 없이 권유했다면 여러분 가입 당시에 설명 자료와 투자 성향 분석, 녹취가 핵심의 쟁점이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어디다 해야 될까요? 여러분 금융소비자보호법 설명 의무 굉장히 중요하다고 배웠잖아요. 그래서 설명 부족의 계약이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금감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는요. 이제 보험금 분쟁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보험사는 약관상 면책 사유를 근거로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나는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내가 배가 아파서 위경련이 일어났을 때 병원에 갈 수 있는 것으로 나는 보험을 가입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그 전에 뭔가 보험의 위험으로 다녔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게
남아 있어서 막상 위험이 발생해서 병원비를 청구하니까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다. 나는 분명히 보험 설계 처음에 계약할 때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게 웬 말이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약관상 면책 사유를 근거로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소비자는 가입 때 들은 설명과 다르다고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보험과 관련된 민원 문제는 굉장히 모든 어떤 은행, 보험, 증권, 투자 뭐 이런 데 있어서 가장 많은 그 민원에 대한 분쟁이 이런 보험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만큼 보험과 관련된 약관이랄지 청약서랄지 이런 것들이 매우 어렵게 되어 있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소비자 지향적으로 쉽게 하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많은 양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워서 서로 간의 어떤 분쟁 조정이 많다는 점 알고 계시고요. 근데 만약에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이때 약관, 청약서, 진단서, 보험사의 지급 거절 사유서를 확보하고 어디다 한다? 금융감독원에 1332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자, 세 번째는요, 이제 부당수수료 같은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은행에서 예를 들어서 대출 중도 상환이나 해외 결제에서 예상하지 못한 비용이 발생을 했다면 수수료의 산정 근거와 사정 고지 여부를 확인하는 게 필요하고요. 이런 경우에 자료 열람이나 의의를 통해서 과도한 비용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게 생겼을 때는 해당되는 금융사에 먼저 여러분 고객센터를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게 가장 빨라요. 자, 소비자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법정으로 간다? 땡, 아니죠. 바로 금감원으로 간다? 땡, 아니죠. 가장 먼저 누구랑 한다? 나의 이 분쟁의 대상인 파트너인 금융회사의 고객센터하고 먼저 이야기를 하세요. 이러이러해서 난 이게 아닌데 왜 내가 이렇게 됐냐?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라고 하면 금융회사도 들어보고 고객센터들이 있기 때문에 또 금융소비자보호센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리저너블하다. 우리가 바로 네 욕구를 만족해 줄게, 해결해 줄게라고 하면 그냥 거기서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분쟁 신청으로 가는 이유는 뭐냐면 금융회사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죠. 그래서 첫 번째 어디를 한다? 금융회사가 컨택한다. 두 번째 안 됐을 때 금융감독원에 금융분쟁 신청을 한다. 세 번째 안 됐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소송으로 간다. 이런 어떤 절차를 반드시 여러분 이해하시고 있으면 되겠어요. 자, 네 번째는 이제 전자금융사고인데요. 내가 하지 않은 이체나 결제가 발생했다면 이거는 분쟁 조정 이전에 우선 금융회사에 즉시 신고하고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즉시 신고하고 그 다음에 계좌나 카드를 차단해서 추가 피해를 막는 것이 더 먼저입니다. 그 다섯 번째 이제 일반 온라인 거래의 환불 문제 이런 것들이 생겼다. 온라인 거래에서 환불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 한국소비자원 상담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금융 외 거래에 있어서도 온라인 거래나 결제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런 경우에 한국소비자원에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분쟁 유형에 따라서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예측이 가능하시죠? 자, 이제 세 번째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분쟁을 줄이기 위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행동 수칙이 가장 중요한데요. 여러분 일단 분쟁이 발생되면 이렇게 금융소비자 보호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했어요?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평소의 행동, 소비자로서의 평소의 행동 수칙이라고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째. 내가 금융상품을 거래하거나 구매할 때 이해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냥 서명하지 않는다. 이거는 불완전 판매의 분쟁 자체를 예방할 수 있어요. 특히나 금소법에는 설명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해되지 않으면 이해될 때까지 계속 물어봐서 이해할 수 있고 서명해야 됩니다. 그냥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너무 많으니까 이해되지 않았는데도 그냥 사인해 주세요. 그냥 바로 사인해 버리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문제가 되면 내가 사인을 했다는 것도 기억을 못해요. 금융소비자들도. 그런데 어때요? 난 기억하지 못하는데 어때요? 이미 문서에 남아있잖아요. 그럼 그건 금융소비자의 책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해하지 않으면 서명하지 않는다. 이게 불완전 판매를 분쟁 자체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이제 두 번째는요. 기록을 보관하는 겁니다. 모바일로 가입했다고 기록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최종 계약서와 상품 선언서를 내려받고 중요한 상담 내용은 날짜와 담당자 설명 요지를 메모해 두는 이런 습관이 매우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본인도 사실 생각이 안 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금융 서비스의 문제의 분쟁은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물건을 사가지고 일주일 후에 또는 2주 후에가 아니라 이게 투자 상품으로서 계속 굴려지다가 갑자기 리스크가 너무 많이 생겼어. 그때는 이제 소비자가 내가 이렇게 생각할 때 이런 리스크가 있다고 나는 공지받지 못했는데 몇 개월, 몇 년 후에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기록해 놓지 않으면 여러분 기억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계약일 경우에는 따로 나를 지키기 위해서 상담 내용이나 기록들을 해두는 습관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이제 셋째는 비교하는 능력입니다. 자, 금리나 예상 수익률만 보지 말고 대부분 우리는 돈 얼마죠? 예상 수익률 얼마야? 이것만 생각하거든요. 이걸 구매했을 때 위험이나 그다음에 그 외에 수수료나 비용이나 해지 조건 이런 것들도 같은 기준으로 여러분 비교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적합한 계약을 미리 걸러내는 것, 내가 요구하지 않은 상품을 걸러내는 것이 먼저이겠죠. 자, 네 번째는요, 이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는 것인데요. 무료 체험 뒤에 유료로 전환되는 구독료랄지 이런 경험 많으시죠? 자, 사용하지 않는 카드 연회비랄지 자동 이체되는 보험료처럼 작은 비용이지만 여러분 이게 누적되면 엄청 커져요. 특히나 이제 홈쇼핑에서 맨날 하는 말들이 있거든요. 어떤 게 있어요? 무료 체험하시고 다시 돌려드리고 아무런 비용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러거든요. 왜 근데 그런 걸 계속 할까요? 마케팅이 통할까요? 사람들이요, 먼저 무료 체험하면요, 이게 꼭 내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은 내지 않았는데 다시 돌려주기 싫은 마음이 있대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걸 뭔가 처음에 상품을 잘못 고르면 이거 바꿔야지 하면서도 보험 상품이나 여러 가지 적금 상품이나 이런 것들을 변경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네. 앵커링이 딱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세는 비용과 부당 청구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작은 돈이라도 매우 중요하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그래서 자동이체, 수수료, 정기 확인하는 점검 매우 중요합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의심하면 빨리 문의하는 거예요. 잘 물어보지 않는 습관들이 있어요. 대부분 금융 소비자들이. 의심되면 133에 이제 물어요. 창피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시간이 지나면 담당자가 바뀌거나 자료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는 그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의심되면 빨리 문의하고, 이제 예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가장 좋은 피해 구제는 분쟁이 생기지 않게 하는 예방 역량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이러한 것들을 다 실천하기 어렵더라도 적어도 여러분 내가 알고 설명하고 계약서 내용 보관하고 상품 비교하고 사소한 것 같지만 자동이체 수수료 이런 것들 확인하는 습관, 그리고 다 하지 않더라도 뭘 해야 된다? 가장 중요한 거, 의심되거나 문제 생기면 133에 일단 물어라. 네, 여러분 돈 들고 비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습관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분쟁이 생겼을 때 우리가 피해를 줄이기 위한 행동 수칙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세 질문만 한번 던져보도록 할게요. 자, 증거 자료가 있냐? 계약서, 노치, 내용 같은 증거 자료가 있는지, 자, 어디에 신청하면 되는지, 금융이면 1332, 일반 소비재와 관련된 거는 한국소비자원. 그 다음에 조정안을 검토했냐? 자, 수락적 내용과 효력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혼자 해결하라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금융 서비스는 전문 서비스 분야이기 때문에 일반 서비스와 달리 여러분이 혼자 해결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증거를 잘 만드는 습관을 들여서 제도와 문을 두드려서 무료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런 분쟁 조정의 제도를 이용하시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실전 행동 수칙입니다. 네 가지 습관, 우리가 계속 습관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 이해한 후에 서명하는 습관, 기록은 보관하는 습관, 수수료와 자동이체에 대한 정기 점검하는 습관. 자, 모르는 거 계속 끌고 있지 말고 빠른 문의를 통해서 해소하는 습관. 그래서 좋은 소비자는 여러분, 좋은 금융 소비자가 우리 사회 금융회사들에게 경적을 울려서 좋은 상품을 만들고 금융소비자 지향성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금융당국도 소비자들 무섭구나, 우리가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금융소비자는 실제 잘 예방하는 사람들이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면 잘 실천하고 행동하고 문의하고 묻고 따지고 이런 권리를 찾을 수 있는 소비자가 좋은 금융 소비자 문화를 금융 소비자를 위한 좋은 문화를 만들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상황별 행동을 한번 볼게요.
자, 계약부터 분쟁 해결까지 각각의 단계별로 행동을 할 수 있거든요. 어떤 행동이냐? 계약 전에는 뭘 생각해야 돼요? 충분히 이해하고 비교했는가를 생각하고요. 계약 후에는 내가 이런 거 지금 서류나 기록을 잘 보관하고 가지고 있는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아무 데나 땡겨 놓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찾으려고 하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금융 서비스와 관련된 계약은 서류 보관은 여기 이 칸에 이렇게 잘 보관한다. 이런 것들 그리고 이렇게 뭐 자기만 알아볼 수 있는 이런 기록들을 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문제가 발생한다. 1332에 먼저 상담한다. 분쟁의 단계가 왔다. 그러면 증거를 갖춰서 조정을 신청한다. 조정 이후에는 조정안을 검토해서 내가 수락할 것인지 불복할 것인지를 판단하면 된다. 여러분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모든 소비자들의 의사결정은 계약 전, 계약 중간, 그다음에 계약 후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서 계약 전, 계약 중간 단계, 계약 후, 그다음 문제 발생 단계, 분쟁 단계, 조정 이후 단계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지 모두 다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점검표 보실까요? 자, 앞에서 한 내용인데 이제 하나의 표로 보면 여러분 더 설명이 쉽기 때문에 마지막에 항상 이렇게 소비자 스스로 보호하는 점검표 해서 내 대응 준비 상태를 직접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의 선택, 계약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의 서류 보관, 상담 창구를 알고 있는 것에서의 어떤 다음 선택, 증거 자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료 정리는 어떻게 해두고 있는 것인지, 분쟁의 유혹은 무엇이고 나에게 맞는 청구를 통해서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인지 이렇게 전반적으로 나의 어떤 권리를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 점검표를 한번 적어보고 여러분들이 기록해보면 내 권리 대응 준비가 훨씬 더 잘 보이겠죠. 자, 여기까지 전체적인 내용을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금융소비자 보호와 분쟁 조정에 있어서의 분쟁은 혼자 싸우지 않아도 된다. 우리나라는 금융소비자 보호법이 있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하는 공적 기구가 엄연히 있다. 그래서 이 공적 기관을 통해서 중간에서 조정을 해준다. 그리고 이러한 역할을 하는 곳은 금융감독원, 소비자원 등이 있다. 그리고 분쟁 조정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 생각보다 쉽고 안전하다. 그래서 무료이고 전문가들을 통해서 빠르고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1332를 통해서 상담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가장 좋은 구제는 뭐다? 물론 사후에 여러 가지 해결을 할 수 있는 분쟁 조정의 신청의 방법들이 있지만 내가 잘 이해하고 서명하고 기록 보관함으로 인해서 분쟁을 줄일 수 있고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문제가 발생되고 나서 뭔가 해결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쓰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 우리의 돈과 시간이기 때문에 예방할 수 있는 역량 기르도록 합시다. 자, 여기까지 오늘 금융소비자 보호와 분쟁 조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